그 남자에게서 도망칠 수도 벗어날 수도 없었던 세월이었습니다. 너로 인해서 니네 가족이 알게 됐나? 지금 피해를 봤다고 하니까 저나 애들하고도 이제 완전히 사이가 뭐 가까워 완전 단절돼서 철저히 못 하겠어요. 집에서 방 안에만 갇혀있고 제가 뭘 하는 상황은 다 당하는 거예요. 아이고. 남편 영민 씨를 폭행한 후 아내 선화 씨에게 사진까지 보냈다는 그 남자.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 거예요? 그는 신내림을 받은 무속인 최 씨였습니다. 8년도 정도에 법원에서 일하던 사람이 공무원인데 신이 갑자기 내려서 신을 모시겠다. 근데 잘 본댄다. 가봐라. 그에게 종종 상담을 받았다는 부부. 법당에 자주 드나들게 되었다는데요. 당시 무속인 최 씨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쪽에서 생활하던 사람한테 신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너희 같은 것들을 만나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안고 간다. 할아버지한테 이래서 너희들을 조금 아닌 것 같이 생각한다. 이런 걸 항상 밑바탕에 깔고 얘기를 항상 시작하는 거예요. 에? 항상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과거를 과시했다는 최 씨. 5급 공무원 되기 전에 깡패 생활을 하면서 김영삼 총재 경호를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이제 쭉 하던 거예요. 심지어 신내림을 받기 전엔 북파 공작원이었다고 했다는데요. 사실입니까? 부부는 점점 최 씨의 말이 허황됐다 느끼고 거리를 뒀답니다. 그런데 자기 말 잘 안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고집이 세다고 해서 네 고집 안 꺾으면 애들 팔다리 다 꺾을 거야. 그 말 떨어지고 나서 한 달 정도? 보름 정도 있다가 큰아이가 다리 골절이 돼서 깁스를 한 적이 있고 작은 아이가 또 팔이 부러져서 깁스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아이들을 협박의 볼모로 삼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연한 사고였지만 최 씨의 말대로 아이들이 다치면서 큰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다는 선화 씨 부부. 이때부터 최 씨의 횡포도 심해졌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들이 제가 돈 쓰는 걸 아까워한다고 하더라고요. 불장 올리고 뭐 이런 것들을 아까워한다는 게 할아버지 눈에 보였대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화가 잔뜩 나서 모든 선한 신입들 일하는 거 다 막아버렸대요. 너 이거 피해 보상 어떻게 할 거냐?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아유. 선화 씨 부부에게 신에 대한 벌금 명목으로 거액의 돈까지 강요하기 시작했다는 최 씨. 일주일에 70에서 90씩 납부하게. 제가 21년도에 현금 떼준 것만 사준 게 1,900이에요. 야. 벌금 낸 것만. 그렇게 갖다 준 것만 2억이고 하지만 벗어나려 할수록 최 씨는 더 악랄해졌다고 합니다. 돈도 계속 벌어오는 거 나가야 되고 중개물도 몇백씩 나가야 되고 막 일을 하고 있는데 보면 돈은 안 모여있고 불만이 막 쌓여가고 있을 때였는데 그런 게 계속 쌓이니까 제 태도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즈음부터 폭행과 폭언이 심해졌던 것 같아요. 아유. 때리기까지. 두 사람에게 최 씨의 폭행은 일상이 됐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목이 되는 장소 낮에 같은 경우는 손을 안 대요. 근데 한적한 한밤중이나 새벽 여기 사람들 CCTV 안 보이는 이런 데서는 신경 안 쓰고 그냥 폭행을 하고요. 개떼듯이 이렇게 제가 맞아가지고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발로 밟고 막 발로 징기대고 엄청 맞았어요. 아니. 진단서 같은 거는 전혀 없고 요번에 지금 사다 보니까 맞아가지고 앞니 보철이 빠져서 뭐 치과에 가서 붙이는 것도 있고 그 정도로. 아유. 당시에는 증거 남길 생각을 전혀 못했다고 합니다. 아유, 경황이 없으셨겠죠. 폭행 이후 선화 씨를 따로 불렀다는 최 씨. 폭행을 하고 나면 한 하루 이틀 있다가는 또 성폭행을 해요. 온수가 나한테 있으니까 신우님이랑 살 수 없는 거니까 부적이 들어가는 거니까 좋은 거고 자기는 여자 뭐 10,000명을 갖고 와도 할아버지가 허락을 하면은 다 갖다 때릴 수 있다고. 남편 영민 씨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골집으로 이 사람하고 저를 불렀어요.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나랑 한번 내가 성관계를 할 건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그 말이 안 돼. 어이가 없는 말이야. 그래서 실수를 했더니 폭행을 하는 거예요. 야, 이게 대체 말이 되는 내용이에요? 최 씨의 성폭행은 10년 넘게 일상적으로 가해졌다는데요. 부부에게 성관계 시키고 촬영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유. 아이고. 최 씨의 행동, 전문가는 어떻게 바라볼까? 통상 그 사이비 종교에서 가장 그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신이 이걸 보고 싶다라고 해서 그 성관계를 시켜놓고 거기에서 이제 그 영상을 찍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가장 전형적인 그 절시 음욕죠. 그러한 어떤 그 변태적인 성적 욕구를 그런 이유를 대서 찍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한번 거기에 당하게 되면 그 다음번부터는 이것이 논리에 맞든 맞지 않든 간에 무조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했었던 것이니까 이번에도 또 하나보다. 아이고. 최 씨의 폭력에 점점 길들여졌다는 부부. 선아 씨가 최 씨에게 보낸 문자라고 합니다. 맞을 행동을 해서 맞았다고 하네요. 아니 얼마나 폭행이 일상적이었으면. 시집가는 꿈을 꾸고 좋았다. 예쁨 받고 싶었다고 하네요. 참. 아이고 안타깝네요. 부부는 왜 이렇게까지 당할 수밖에 없었을까?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이렇게 의아해할 수 있는데요. 가해자 시집가는 꿈을 꿨어요. 저 더 이뻐해 주세요. 이런 행동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과는 좀 다르죠. 그거는 뒤집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뭐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할 때마다 어떤 선물을 주고 넌 참 이쁘구나. 너는 신의 은총을 받았어. 이렇게 보상을 계속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파블로프의 실험처럼 계속되는 보상이 오랫동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똑같이 그런 행동이 연합이 되어지는 것이죠. 아주 심각한 가스라이팅이 오랫동안 이루어졌구나. 이런 학대가 수년 이상 지속이 되었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부의 생활은 점점 더 최 씨 위주로 돌아갔답니다. 최 씨의 심부름을 온종일 수행했다는데요. 남편 영민 씨의 직장도 관두게 했답니다. 가구에서 쉬지 않고 했어요. 그러더니 이제 배달 대행을 전적으로 해라. 왜냐면 전 지방으로 가면 얘가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 불안했던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소나기에서 저를 두동을 해야 되는데 제가 눈앞에 안 보여요. 생활고는 더 심해지고 부부 관계도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결국 이혼까지 했다는 두 사람. 그런데 이것도 최 씨의 짓이었다는 겁니다. 예? 이야, 애들한테도 저한테도 내겠다는 얘기가 경 같은 가장 노릇도 못해. 늘 차라리 이혼을 하면 한국은 혜택이기 때문에 그걸 알아봐서 그걸 받아라. 이런 거죠. 그냥 이혼해서 이렇게 애들 혜택받게 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거를 개념 자체를 이제 판단할 그런 정신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가 시키는 대로 이혼을 하고 정부 지원금을 받았다는 부부. 하지만 돈은 전부 최 씨의 손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돈이 생기면 돈 생긴 대로 근로장려금이든 자녀장려금이든 뭐 기부생기든 받으면 다 현금을 사달라 준 거야. 돈이 생기면 한 번도 애들한테 우리 집에서 볼 수가 없어요. 무속인 최 씨에 의해 송두리째 망가졌다는 선아 씨 가족의 삶. 그런데 최 씨의 악행은 자녀들에게도 이어졌다고 합니다. 아이들한테까지요. 그 큰아이는 우리 가족이 다 각자 방에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거실에 무릎을 꿇고 있는데 여기를 주먹으로 때려가지고 여기가 피부이 들어서 일주일을 밖에 나갔어요. 아휴. 아니 왜 저래? 아이를 왜 때려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은 뭘 할 수 있는 게 방문하고 뭐 말릴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는데 애를 폭행을 하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때리는 거 즐긴다고 하면서 약 올리면서 애를 폭행을 했더라고. 그거를 몇 시간 동안 한 거예요. 아니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이해를. 최 씨 말을 거역하지 못했다는 선아 씨 아들. 최 씨는 아들의 대학 진학도 막았다고 합니다. 집이 가사가 안 돌아가면 부모 노릇을 할 사람이 누구야? 아버지는 이슬람 만화야. 엄마가 가랭이가 찢어져가지고 풍족해지 못하고 그러면은 내 욕심을 부려야 되겠어. 내 거를 포기하고 집이 가장 노릇 해주고 내 학업을 성취되는 게 낫지.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둘째 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최 씨가 저렇게 어린 딸에게 몰래 연락을 했다고요. 딸한테도요? 딸은 최 씨에게 입은 피해 사실을 진술서로 알려왔습니다. 엄마와 최 씨가 바지를 벗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앞에서 성관계를 목격했고 아유. 그때 당시 저는 초등학교 4학년 11살이었기에 그런 것에 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당혹스럽기만 했고 무척이나 무서웠습니다. 이후에는 누구한테도 법당 간다 얘기하지 말고 혼자 와라. 올 수 있겠냐며 점점 저를 혼자 불러냈습니다. 아이가 보는 앞에서 저랑 성관계를 하고 그 이후에도 아이만 따로 불러서 뭐 아무튼 그랬다는 거야. 그게 10번이 넘는데 내가 아이고.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전화한 거는 엄마가 힘들 수 있으니까 지우라고 통화 목록을 다 지우게 하고 왜냐면 자기는 엄마가 아는 줄 알았다고 그래서 엄마가 미웠다고 하면서 울었고 언제 끝날기를 기다리면서 그 법당에 벽시계만 봤다고 그 소리. 한 가족의 삶을 처참하게 망가뜨린 최 씨.
그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12월 4일날 구속이 결정이 됐어요. 근데 2월 13일날 1심이 선고가 됐어요. 판사는 9년으로 선고를 해서 징역 9년이요? 현재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는 최 씨. 그런데 그를 고소한 건 선아 씨 부부가 아니랍니다. 변호사 저한테 사건 증거 자료라고 해서 한 1000장 가까이 되는 증거들을 보여주는데 그 서류를 보고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아, 내 동생도 나처럼 당했구나. 내가 산 것처럼 얘네들도 이렇게 했구나. 소름이 돋았어요. 현재 최 씨는 선아 씨 동생 가족을 15년간 상습 폭행하고 자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감돼 있는 상황. 선아 씨의 동생 수정 씨를 어렵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언니랑은 계속 법당을 같이 계속 다녔기 때문에 언니 선아 씨와 함께 법당을 다녔다는 수정 씨. 하지만 얼마 못 가 자매 사이가 멀어졌답니다. 맨날 이간질을 시켰으니까 언니한테는 저에 대해서 얘기할 또 안 좋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자꾸 경쟁 구도를 만들면서 서로 안 좋게 계속 만들었었던 거죠. 자매 사이를 10년 넘게 이간질하며 관계를 단절시켰다는 최 씨. 그런데 수정 씨가 지난해 고소를 결심한 이유가 있었답니다. 죽을 준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만 없어진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것 같지가 않고 나머지 3명의 가족들도 괴롭힐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번개탄을 하나씩 사놨었어요. 수면제도 타놨었어요. 아이고. 아유, 그때 또 전화가 와서 내가 할 거야. 동의하면 데리고 오고 동의하지 않으면 데리고 오지 않아도 돼. 저희 아이들한테도 그날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너희들한테 수면제를 먹이려고 했었다. 그랬더니 작은 애가 울면서 자기 죽고 싶지 않다고. 딸이 성폭행을 당한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고소를 결심한 겁니다. 아, 얼마나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을까요? 동생의 고소권으로 선아 씨 또한 최 씨의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같이 고소를 하기로 했었는데 내가 너무 힘들어해서 거기에 고소를 포기를 했고요. 피해자가 더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고소 과정 중 법당에서 만나 가깝게 지내던 한 모녀도 피해자인 걸 알게 됐다는 선아 씨. 미성년자 딸 또한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는데요. 미성년자 피해자가 지금 대체 몇 명입니까? 심각합니다, 진짜. 하지만 악몽 같은 기억을 떠올리기 싫어 고소를 포기한 모녀. 인터뷰도 거절했는데요. 최 씨의 음성이 담긴 증거만을 제작진에게 보내왔습니다. 이 질염은 여자들한테 감기야. 그러니까 지렴이 걸려서 하기가 싫다가 아니고요. 하열도 있었고 왜 하열이라고 너는 생각을 해?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할아버지가 집요하게 따졌어. 진짜 하열이냐? 이제 할아버지들이 양보를 많이 해주는 거인데 그냥 이렇게 막 불편하지 말고 이제 편하게 하자고 그거는. 지금이라도 일상을 찾기 위해 한 걸음씩 내딛고 있다는 두 사람. 하지만 계속해서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는데요. 선아 씨 동생이 최 씨의 돈을 빌렸다는 차용증 한 장. 보증인이 선아 씨입니다. 가스라이팅 당하던 선아 씨가 직접 써줬다는데요. 아유. 1억 3천이라는 금액은 실제로 먹었던 그 아니 없어요. 맞나? 가짜로 만든 거예요. 제가 가라로 쓴 그 차용증을 가지고 사기로 형사로도 고소를 했고 그리고 또 민사로도 소송을 한 거죠. 조사 과정 중 날조된 차용증이라는 게 밝혀졌답니다. 제가 작성을 했고 제가 보증인이 돼 있으니까 갈치로 같이 공범으로 아, 이건 또 뭐예요? 결국 최 씨와 사기 공범이 된 선아 씨. 그런데 차용증을 강요한 건 최 씨가 아니랍니다. 어? 네, 지금 타시록 만든 지휘에서 이렇게 써라 하고서 그 내용 쭉 이 사람이 쓴 거예요. 이거 폭언폭행한 사실 같은 거를 씨한테 둘이 있을 때 말씀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랑 셋이 있을 때도 맞았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최 씨의 범행을 모두 묵인했다는 동거녀. 선아 씨는 동거녀와도 서서히 연락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머리 복잡할 텐데 힘들 거야. 늘 이런 식으로 이해주는 척. 최 씨 구속 이후 선아 씨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내온다는 동거녀. 문자 내용만 보면 아주 애틋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런 문자를 받는 것 자체도 괴로울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난달에는 선아 씨의 집 앞에서 몇 시간이고 기다린 적도 있다고 합니다. 선아 씨가 고소를 준비하자 찾아오는 것 같다고 해요.
최 씨의 범죄를 방관하며 피해자를 사기 공범으로 만든 동건녀. 그녀에게 듣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아 삐소리. 하지만 수차례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는데요. 다시 한번 만남을 요청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만나기 위해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바로 그때 안녕하세요. 혹시 씨세요? MBC 사탐사에 나왔었는데 씨랑 씨 금속 갈취랑 폭행이랑 성폭행 당했다고 하셨는데 아시는 거 얘기해 줄 수 없으신가요? 이후에도 계속해서 인터뷰를 시도했지만 어떤 대답도 들을 수 없었는데요. 그녀는 왜 피해자 선아 씨를 찾아오는 걸까? 회유하는 거죠. 이 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이제 지금 구속이 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사안이니까 그동안에 돈을 이렇게 뜯겼던 이 피해자들이 그 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을 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 어떻게 보면 가슴이 뛰는 이거 진짜 이거 눈먼 돈이잖아요. 현재 최 씨는 9년 실형에 대해 항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변호인 측의 입장은 어떨까? MBC 사탐사대라고 해서 왔는데요. 혹시 변호사님 계실까요? 전화로 남아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내 말 듣는 거에는 소위 피해자인지도 모르겠고 사실은 가스라이팅이라고 말은 하는데 가스라이팅은 입증이 된 게 사실은 전혀 없어요. 재판 내내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제출된 게 없었어요. 이거는 제발 지금 저 부탁드릴게요. 그럼. 야, 참. 쇠의 가족을 15년간 가스라이팅하며 폭행과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최 씨. 저는 물론 많은 가해 사건들을 보지만 이런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힘이 있고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지만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가해자도 공감 능력이 결핍되어져 있는 아마도 사이코패스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악몽 같은 삶에서 벗어났지만 힘겨운 싸움을 시작한 피해자들. 최 씨가 저지른 끔찍한 악행에 대해 반드시 죗값을 물을 겁니다. 복잡하고 괴롭고 막 이래서 아이 있을 때만 그냥 밝은 척하고 평소대로 하는 거지 그냥 눈물이 났어. 제가 지금 버티고 있는 거는 다 무너졌지만 그나마 애 크는데 조그만 거라도 제가 버티려면 그거라도 하려고 제가 버티려고 하는 거예요.